전남 광양에 어린이를 위한 대규모 놀이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규모 리조트 건설을 계기로 최근 전남 진도가 레저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생산된 파프리카가 겨울 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집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어린이들의 즐길 거리나 놀거리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놀이공원 한번 가려고 해도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양시가 영호남권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 2년여 만에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가 그린 가칭 가족형 테마파크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중앙근린공원 6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와 민간 투자 유치를 포함해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독일의 트립스 드릴이나 덴마크의 티볼리 가든 같은 아름다운 정원과 테마 공간이 어우러진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크게 실내형과 실외용으로 구분됩니다. 실내 공간에는 트램펄린과 VR 체험존을 갖춘 대형 키즈 카페를 연상케 하는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실외 공간에는 세계 곳곳의 전통 놀이기구를 선보입니다. 호주의 점프 놀이터, 독일의 워터 슬라이드, 일본의 지형 슬라이드가 대표적입니다.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워터파크와 피크닉, 캠핑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무동력 코스터와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적인 체험 공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라든가 해외에서 좀 검증이 된 좀 인지도가 높은 그런 컨텐츠를 좀 담게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업데이트가 용이한 계속 이제 리뉴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흥미를 쉽게 흥미 잃지 않도록 계속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광양시는 가족형 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한 해 평균 42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전남과 영남, 경남권역 방문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 평균 매출은 45억 원, 영업이익은 15억 원 정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가 최대 관건입니다. 지역 주민, 지역 학교, 시민단체의 참여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본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1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습객력을 확보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2차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가족형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선보인 광양시. 관광객 유치와 사업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올해 전남 서남권은 천사대교와 해상 케이블카 개통으로 관광 분야에서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대형 레저 시설이 연이어 들어서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한반도 끝자락에 있는 섬 진도에 투자 유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레저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다도의 풍광이 한눈에 펼쳐지는 섬의 끝자락에 유럽풍의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섰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어디서나 바다를 볼 수 있고 야외 수영장도 갖췄습니다. 올해 초 문을 열자마자 예약 문의가 쏟아지면서 진도구는 지난 여름 방문객이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7월 중순쯤에 대형 유명 리조트가 개장을 함으로써 보배섬 진도군에
여름철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더욱더 많이 방문해서 전남 서남부권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관광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리조트 개장으로 방문객이 늘면서 전남 진도에 레저 시설을 짓겠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대형급 레저 시설만 서너 곳에 이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는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해남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비의 바닷길에 스카이워크를 잇는 사업도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루지 테마파크가 오는 2021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도 고군면 일원에 들어설 루지 테마파크는 전체 길이 2.8km 규모의 물놀이 광장과 전망대도 갖출 예정입니다. 지금 그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금년 12월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은 1년 반 있으면은 우리 진도에도 케이블카 시대가 됩니다. 루지를 진도에 건설하겠다는 그런 투자자가 나타나서 저희들하고 지금 상당한 그 깊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도 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이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는 진도. 전남 서남권 관광지형의 새로운 변화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은 작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파프리카인데요. 첨단 기술까지 적용되면서 품질 향상은 물론 매출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흥에서는 파프리카 출하가 한창입니다. 그 현장을 송효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흥의 한 하우스 농가. 안을 들여다보니 곳곳마다 빨갛고 노랗게 익은 탐스러운 열매로 가득합니다. 자세히 보니 파프리카 열매입니다. 갓 수확한 파프리카는 흡사 돌덩어리처럼 단단합니다. 맛은 어떨까? 한입 베어 물어보면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과즙, 은은한 단맛이 일품입니다. 모든 영양소들이 파프리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생활 개선을 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프리카는 높은 당도를 자랑하지만 칼로리가 낮고 영양이 풍부해 보석 채소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수확은 지난 11월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7월까지 진행됩니다. 수확이 끝나면 직접 모종을 기르는 육모가 시작됩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몇 종류를 시험 재배해보고 농장 환경에 가장 잘 맞는 품종을 골라 파종에 들어갑니다.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지만 파종이 끝나면 파프리카 하우스의 실내 온도와 내부 습도는 최신 설비가 모두 관리합니다. 자동으로 환기도 시켜 파프리카 생육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 온도를 미리 설정해 놓기 때문에 멀리서도 농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제어 기술 덕분에 농가의 수익률은 40% 이상 성장했습니다. 자동적으로 제어를 컴퓨터가 모든 시스템을 제어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관찰을 주기적으로 매일 관찰을 하고 선별도 한몫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좋은 값을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외부 업체에 선별 포장을 맡겼지만 지금은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들을 교육해 직접 선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최첨단 기술로 재배한 장흥 파프리카. 우리 농업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주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8일 낮 12시 10분쯤 순천시 조례동 17층 규모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집 안방에서는 집주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합동 감식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이 지자체의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강진군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발주한 수의계약 체결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한 업체가 최대 47건까지 수의 계약을 해 5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등록업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사전 등록제나 수의 계약 상한제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진군이 김보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강진군은 수의 계약에 관한 업무 부실을 지적하기 위한 관련법 위반 사례나 잘못된 수의 계약에 대한 구체적 사례 지적이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업체 몰아주기 관행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별 연간 사업량이 크게 차이가 나며 지역에 따라 특정 업종에 편중되기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시장 군수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열린 전남시장 군수 협의점에서 22개 시군 단체장들은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재원을 독점해 지방의 자생력이 약화하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현재 기초지방정부는 지방 소멸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공직선거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교통약자 이용 특별교통수단 확대 지원과 전남시군 간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현안들도 논의했습니다. 오는 2047년 전남 지역 인구가 올해보다 16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 인구는 2016년 179만 8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177만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은 3.4% 수준입니다. 이 같은 인구 하향 곡선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는 2035년이 되면 169만 6천 명으로 떨어져 17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47년에는 161만 1,000명까지 떨어져 2019년 대비 마이너스 9.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광양 지역 국도 대체우회도로 공사가 마무리돼 순천과 광양, 하동 구간을 40분 단축된 24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광양 미개통 도로였던 중군과 진정 구간 공사가 마무리돼 19일 오후 6시부터 차량 통행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2천억 원가량이 투입된 중군 진정 구간 도로는 광양 도심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공사 시작 8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에서 광양을 지나 하동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돼 전남과 경남 교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안군은 민선 7기 들어 신재생 에너지 개발로 생긴 이익금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책을 언급하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보고대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신안 자라도 휴안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언급하면서 주민주도형 사업의 확산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자라도 사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수익의 일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안군이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 신항의 항만배후단지 1단계 연안지만 개량 공사를 완료합니다. 지난 2017년 착공한 이번 사업은 올해까지 208억 원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89억 원을 들여 도로 3,471m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목포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는 1단계로 2021년까지 407억 원을 들여 48만 5천 제곱미터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부지에는 복합 물류와 제조시설, 업무 편의시설 등이 마련됩니다. 불에 타지 않는 생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목포시가 불연성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종량제 마대를 제작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목포에서는 깨진 유리나 도자기, 화분처럼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일반 마대에 담아 폐기물 스티커를 별도로 구입해 부착한 뒤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불연성 종량제 마대는 20리터 한 장당 2,000원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제 광양항에 정박하고 있던 300톤급 선박에서 벙커시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해상에 퍼져 있던 기름이 모두 수거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 원료부두 인근에서 발생한 벙커시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방제 작업을 실시한 결과 벙커시유 770리터 방제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제 작업에는 선박 13척과 방제선 3척 등 19척과 헬기 1대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벙커시유 급유 작업 도중 배관이 파손되면서 해상에 기름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주민의 보행 편의와 범죄 예방을 위해 반딧불 솔라 안심등을 설치합니다. 솔라 안심등은 낮에 태양광을 충전해 밤 시간 자동으로 켜지는 LED 가로등으로 고흥읍 초등학교 인근 100여 곳에 설치됐습니다. 고흥군은 솔라 안심등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설치했으며 내년에는 도양읍 일원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로 삼기 위해 해마다 대한민국 토지 가운데 대표적인 곳을 선정해 적정 가격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목포시가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앞서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땅 주인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에 있는 표준지는 1,590실로 공시 예정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 예정 가격이나 땅 특성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목포시 민원봉사실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땅은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3일에 최종 가격이 결정되고 한 달 동안 이의 신청을 받게 됩니다. 겨울답지 않게 포근했던 날씨가 끝나고 다시 한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0도를 시작해 낮 기온 5도까지 오르면서 춥겠습니다.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날이 많이 춥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12월 중순에 서울 평년 기온이 영하 3.6도입니다. 그러니 딱 이맘때 초겨울 날씨를 오르내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다만 기온 변화가 급작스럽기 때문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떨어지면서 아침 기온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주말이 지나며 기온은 다시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당분간 한파까지는 아니지만 초겨울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하권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데다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는데요. 야외 활동은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공기질이 좋아 빨래나 세차하기는 나쁘지 않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동백의 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한 그 사연을 가슴에 묻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 아가씨 가신 입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